심플풀 기초과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그대로 열어주시고요. 프로젝트는 베이직으로 해서 베이직 2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이직 2로 일단 프로젝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우선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일단 요거를 좀 카피를 좀 하고 해주시고 여기다가 새롭게 항목을 두 번째 강좌 EX01로 해서 EX01로 해서 시작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일단 요거는 제의를 시키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초과정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지정자 중에 그 선언 지정자 중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지정자가 있었죠. 그 스태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틱에 대한 그 지정자를 사용하기 전에 간단하게 변수의 스코프 즉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전역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전역 변수는 이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라고 한다면 그 지역, 예를 들면 블럭 내에서 이 블럭 내에 선언되어 있는 어떤 그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그러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해요? 블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 이런 블럭 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함수 외부에,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 함수 밖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메인이라고 하는 요 함수,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함수이긴 한데요.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전체 이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메인 함수의 요 블럭은 이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EX01이라고 하는 해당 이 프로그램의 EX01뿐만이 아니죠. 이 전체 이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ain이라고 하는 함수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 예를 들면 int a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경우에 이 함수는 이 변수는 무슨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 변수죠. 이러한 변수는 지역 변수가 왜 지역 변수죠? main이라고 하는 함수 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함수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같이 이렇게 int a 뭐 이렇게 선언하면 이때 이 변수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변수? 지역 변수가 됩니다. 지역 변수.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이 지역 변수와 메인 함수에 있는 이 지역 변수, 이 두 개의 변수 이름이 지금 같아요. 그러면 이 두 변수는 실제 같은 변수일까요? 이 변수는 서로 완전히 다른 변수입니다. 완전히 다른 변수. 이름은 같지만 변수의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변수다. 그리고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요 블럭 내에서만, 즉 펑이라고 하는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변수 역시 메인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역 변수는 어떤 게 전역 변수일까요? 전역 변수는 이처럼
함수 밖에 설정되어 있는 변수, 이러한 변수가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라고 하는 전역 변수와 그 다음에 함수 내에 있는 이러한 그 변수, 지역 변수 a는 서로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자 메인에서 예를 들면 여기 초기화로 한번 해볼게요. a는 0 이렇게 선을 했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역시 마찬가지로 0 이렇게 선을 했어요. 자, 물론 이 펑션에서도 역시 이렇게 선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 이렇게 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변수는 전역 변수 a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메인 함수 내에 있는 a라고 하는 값을 의미를 할까요? 이때는 메인 함수 내에 있는 이 지역 변수 a 값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역 변수로 호출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더블 콜론을 이용한다. 이게 이제 범위 확정 연산자라고 했었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a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전역 변수 a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은 얼마든지 겹칠 수 있는데 이때의 전역 변수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블 콜론을 이용을 해서 이 지역 변수 a와 구분을 하시는 것이 헷갈리지 않겠죠. 물론 이렇게 쓰는 방법은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는 할 수 없겠죠. 될 수 있으면 구분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변수의 사용 범위, 이 지역 변수 이 a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우리는 스코프라고 그래요. 스코프. 이 전역 변수 a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든지 펑션이란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int b 헷갈리지 않게 int b를 선언했어요. 그럼 int b를 선언하면 이 b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b equal 사용할 수 없어요. 바로 에러가 나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여기에서 int b equal 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b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b라고 하는 변수, 예를 들면 이 경우에 바로 에러가 나죠. 그렇죠? 변수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변수 이 동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펑션이라고 하는 이 블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전역 변수로 이것을 선언해 놓으면 얼마든지 이건 또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b equal 100 넣어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b라고 하는 변수가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 내에 따로 선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거를 더블 콜론을 붙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더블 콜론은 생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처럼 해당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스코프, 말 그대로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스코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복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이와 같이 이건 뭐 범위 해결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뭐 범위 확정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러한 범위는 이제 그 변수뿐만이 아니라 뭐 함수에 대한 범위도 있고요. 그러니까 변수, 함수 또는
클래스를 아직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배우지 않았지만 클래스나 또는 구조체 안에 어떤 인스턴스들 선언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등이 전부 범위의 그 범위 그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코프라고 하는 거, 요거는 범위. 지금 제가 이렇게 해당 변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이러한 범위는 로컬 변수라고 했었죠. 범위는 예를 들면 지역 범위 또는 이거를 로컬 스코프 또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요걸 이제 블락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블락의 시작, 블락의 끝. 이것도 브레이스라고도 합니다. 일단 함수의 어떤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그 지역 범위 이거를 블락 스코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블락 스코프라고도 합니다. 스코프. 중괄호, 열린 중괄호,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 보통 이제 어떤 블럭으로 선언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 범위에서 이렇게 변수나 데이터 타입과 같은 그런 식별자를 만약에 선언했을 경우에 우리 이제 변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식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식별자는 지역 범위와 자신의 범위 내에 포함된 그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어떤 그런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죠, 아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상의 제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런 지역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실제로 자 제가 한번 직접 이렇게 범위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앞에 뭐 함수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뭐 함수도 아니죠. 범위를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에 int c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int c equal 0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증가시키고 이를 증가시켜주고 이와 같이 범위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x는 뭐 예를 들면 45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변수를 또 c라고 하는 변수로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변수죠. 자,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블락 범위죠. 블락 스코프 지역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x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그런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아래다가 또 이와 같이 블락을 지정을 했어요. 범위를 지정하고 이와 같이 int x는 이번에는 100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한번 using namespace 자, std 자, 여기에서 한번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C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C 값을 출력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표준 불러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해주시고 자, 이거 한번 수행을 해서 보면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어요. 자, 여기에 이 c는 그러면 어느 범위에 있는 변수 값이에요? 요거는
현재 요 블럭에 있는 변수 C가 아니란 얘기죠. 그쵸? 블럭에 있는 변수 C가 아니에요. 얘는 얘는 바로 이 블럭 바깥에 있는, 블럭 밖에 있는 그런 변수죠. 그쵸? 전역 변수. 그래서 요 플러스 1이 증가가 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값 C라고 하는 값이.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는 제가 X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X. 자, 이렇게.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값이, 자, 빨갛게, 경고 에러 표시가 났습니다. 이거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main이라고 하는 이 함수 내에 x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블럭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이 블럭에서만 이 x 값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c라고 하는 것도 인식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 블럭이 끝나는 곳에서 c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이 블럭이 블럭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x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x와 여기에 x는 서로 다른 x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메인 함수 내에서 서로 같은 변수를 똑같이 선언할 수 있나요?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int c 하고 이렇게 100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때 지금 두 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거는 일단 지워주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선언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러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이거 에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노랗게 경고 표시만 떴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에러 표시가 나죠? 보시면 뭐 재정이 여러 번 초기화 되었습니다. C가, 그쵸? 여기에 C 재정이 여러 번 초기화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한 함수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두 번 겹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블럭을 이용하게 된다면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명을 이렇게 변수를 초기화를 했습니다만, 이 변수와 이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거죠. 둘 다 지역 변수이긴 한데 얘도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의 또 다른 이런 블럭 안에 있는 변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블럭 스코프라고도 합니다. 지역 범위. 그것도 좀 참고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밖에도 이제 그 범위를 얘기할 때 뭐 함수 범위 또는 클래스의 범위, 뭐 이런 또 파일의 범위, 이렇게까지 설명을 보통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 스코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 정도로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범위가 바로 변수의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변수의 수명. 변수의 수명이라고 그러죠. 변수의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함수 이 함수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죠. 이 함수의 끝, 이 블럭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 A나 B라고 하는 이 변수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죠. 메모리에서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A라고 하는 저장 공간 만들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되면 이때는 이 A라고 하는 변수, B라고 하는 변수는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해제가 됐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변수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또다시 메모리에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이런 변수의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이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이 변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쭉 수행되다가 이 블럭을 끝으로 해서 이 메인 함수가 끝이 나게 되면 이 안에 선언되었던 모든 변수들은 어떻게 해요? 수명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메모리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함수가 종료가 되면 그 함수의 종료가 되는 순간 함수 내에 있는 모든 변수들도 역시 다 수명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당연히 끝이 나게 되면 그 프로그램 끝과 동시에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모든 변수들,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수명이 다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코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스태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에서 앞서서 제가 한번 그 스태틱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스태틱 이와 같은 지정자, 스태틱 지정자, 이거를 선언 지정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었죠. 선언 지정자 중에 하나. 그런데 이건 이제 변수 앞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변수 앞에 이제 이제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 나중에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변수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함수나 어떤 멤버 앞에 이런 스태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수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변수 앞에 붙여서 우리는 붙이면 해당 변수는 정적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적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적 변수라는 얘기는 일반 그 변수는 이와 같이 이러한 변수들은 함수가 끝이 나면 함수가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A와 B라고 하는 이 변수는 메모리상에서 완전히 해제가 돼 버립니다. 없어져요. 반면에 만약에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스태틱 뭐 A라고 하는 변수를 뭐 함수 안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이 변수는 메모리상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함수가 끝이 났어요. 해당 이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의 호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A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어떻게 계속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펑션에서 이 A와 B라고 하는 이 함수는 지역 변수죠. 물론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이것도 지역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역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스태틱이 붙었을 경우에는 끝까지 메모리에 함수가 호출이 종료되더라도 메모리에 그대로 살아서 남아있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죠. int a나 int b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건 전역 변수니까 계속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직전까지는 살아있죠. 스태틱이 붙은 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지 않고 남아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 근데 변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 일단 요거는 저장을 해 두고요. 여기다가 새롭게 항목을 하나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ex015에서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일단 요거 프로젝트에서 제외를 좀 하고 include standard afxh
자, 그리고 include IO stream 해주시고 using namespace int main.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태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 함수를 하나 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밖에다가 void funct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를 하나 만들고 뭐 일단 함수는 뭐 이거 프로토타입만 선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뒷부분에다 일단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 void 실제 몸통 부분을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인 함수를 보기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자, 여기다 이제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드시는데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는 간단하게 폼을 하나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0 해주고 그 다음에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를 시켜주고요. 함수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 자, 호출하고, 자, 그럼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실제로 이 함수 호출이 끝이 나게 되면 이 안에서 동작하는 변수들은 모두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b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static이라고 하는 지정자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고 하는 값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와 같이 초기화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와 같이 변수 a는 자, a 값을 일단 찍어주고 그 다음에 변수 b는 해서 b 값을 하나 좀 찍어주고 그렇죠? b 값을 하나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변수 c c는 c 값을 찍어주고요. 입니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값 증가시켜주고 b 값도 증가한산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c 값도 증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포문에 의해서 5번 반복을 하게 되죠. 5번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변수 a 값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b 값 출력하고 c 값을 출력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함수는 한 번 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호출이 되면 여기에 있는 변수 값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죠. 그쵸?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컨트롤 F5를 눌러서 수행을 해보면 A와 B의 값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잘 보면 여기에서 변수 A는 0, 1, 2, 3, 4 0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5번 반복을 하면 처음에 함수 호출했을 때 0, 1, 2, 3, 4가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전역 변수니까 이 함수가 호출이 끝나더라도 A라고 하는 이 변수는 항상 메모리에 존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야지만 메모리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B라고 하는 건 볼게요. B라고 하는 값은 계속 0이에요. 왜 0일까요? 얘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 호출이 될 때 메모리에 B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함수가 호출이 끝나게 되면 바로 얘는 사라지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물론 여기 이제 B++에서 B2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2를 증가시켰지만 함수가 종료가 돼 버리죠. 여기서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 얘는 함께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출력하고 나서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지만 얘는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호출합니다. 또다시 호출하면 다시 B라고 하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죠. 이렇게 0이라는 값. 그리고 나서 B라고 하는 값 찍어주고 다시 B를 플러스 2를 시켜요. 플러스 2를 시키면 1이 되죠. 자, 하지만 1이 되지만 화면에 찍지를 않았기 때문에 1이 되면서 얘는 어떻게 돼요? 종료가 돼버려요.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끝이 나면 메모리에서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C는 그렇지 않아요. C는 분명히 지역 변수입니다. 근데 얘는 스태틱이 붙었어요. 스태틱이 붙었다는 의미는 얘는 정적 변수라는 얘기예요. C는 정적 변수예요. 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함수 종료가 끝이 나더라도.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프로그램이 전역 변수랑 비슷하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 그때 얘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얘는 메모리상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C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 0을 찍고 그 다음에 C 뿔뿔 했죠. C가 1인 상태에서 1값을 화면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호출할 때.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스태틱을 이용을 했을 때에 왜 정적 변수 C의 값이 증가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적 변수의 수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태틱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